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오윤혜고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네 분 모셨습니다. 네. 한 분씩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자, MBC부터. 네, 언론노조 MBC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KBS 본부 비상대책위원장 강성원입니다. 언론노조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저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10만 조회수 돌파했어요. 요즘 사실 오정TV도 10만 넘으면은 진짜 이거 잘 나왔다 생각하는데 네. 깨알 홍보를 아니 언론아싸에서 홍보됩니까? 그런데 언론아싸에서 그것도 풀타임으로 쇼츠도 아니고 네. 풀타임으로 1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댓글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좋은 방송이네요. 정보를 잘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언론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본심대로 소신껏 일하는 모습을 뵈니 기쁩니다. 그리고 저기서 외치는 저분들 짠합니다. 꼭 이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댓글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달리기 힘들거든요. 300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도와준 건지 어쨌는지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온 건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거침없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완전체가 모였죠. 큼티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MBC부터 브리핑 시작해 주시죠. 네. 뭐 지난주부터 하여튼 계속해서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화제가 됐는데 네. 저희 MBC 취재진이 그 디올백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물었냐면 그러니까 MBC가 지난달 말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 그리고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또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게 그 대통령실의 이제 비공개 통지서인데 거기에 이유로 든 것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국가 중대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밑에 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개 항목을 또 열거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 국익침해, 그 다음에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 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이걸 비공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저 이유 중에 이해가 잘 안 돼. 납득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명품 가방이 무슨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고 네. 이게 공개되면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건지 저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딱 단어 하나만 바꾸면 돼요. 국가 대신에 땡땡땡이 들어가면 되겠죠. 땡땡땡. 누군가의 이익이 여유로우시셨네. 그렇네. 그분의 뭐 자유와 사생활 침해.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만 바꾸면 저게 다 이해가 되는. 그때 무슨 김건희 여사를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너무 사랑이 넘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공식적인 행위인데 네. 공문서에서 답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좀 성의를 보여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노력한 거 아니에요? 이유 같은 것도 조항을 4개나 들어가지고 보낸 거 보면 많은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긴 합니다. 납득은 힘들지만. 네, 대담 때부터 느끼지만 하여튼 국민들 너무 무시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MBC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TB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네, TBS 아시다시피 5월 말이면은 그 서울시 출자 출연 기간 해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측에서 그 민간 투자처를 찾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 의회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표대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희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 저희 구성원들은 여전히 TBS 공영방송으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제1노조, 저희는 이제 제2노조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탄원서를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TBS를 공영방송으로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거는 노조와 상관없이 지금 같은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1, 2노조가 힘을 합치는 상황이라서 좀 되게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민간 투자처를 찾는다는 게 민영화의 어떤 주체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할 다른 그러니까 그걸 되게 애매하게 지금 표현해서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구성원들이 전혀 모르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어떤 상황이냐,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면 투자처를 찾는다는 게 자금을 네. 가져온다는 거냐, 아니면 팔 기업들을 찾는 거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민영화를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전혀 모르죠. 알겠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TBS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다. 이 네. 무관심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지금 1노조와 2노조가 지금 같이 오랜만에 연대를 하는데요. 많은 지지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환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댓글 지지 뭐 이런 걸 해주시면 함부로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힘 주십시오. 어디 게시판 같은 데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힘을 줄지는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홈페이지 같은데 TBS 홈페이지 TBS, 게시판. 네, 영상이나 그런 뭐 아니면 이제 문자 사연 같은데 문자 사연 같은 네. 곳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TBS에 전달되는 메시지에 공영방송 지키고 싶다, TBS 지키고 싶다 이런 메시지들 많이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YTN은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 최대 주주로 승인을 해서 그 행정처분이죠. 를 취소하라는 그 소송을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냈고요. 네. 그리고 그 본안 소송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집행정지부터 해달라라는 일종의 가처분도 낸 상태고, 그래서 배당이 됐고요. 이르면 다음 주, 뭐 늦어도 이달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이요? 예, 가처분 결과가 내부에서는 어떤 기대를 좀 하고 있나요? 내부에서는 당연히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원점으로 되돌려야 된다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야 되죠. 사실 네. 이게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의사 결정이라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의결도 없었고. 의결도 그리고 심사가 심사가 있었죠. 심사가. 그 2인이 의결을 한 거죠. 2인이 의결했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사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되는데 전혀 외부 꾸리지 심사위원이 않았고요. 꾸려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네. 2인이 의결을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문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유진그룹이 뭐 어떤 사업 계획서를 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방통위가. 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도 공개가 되면 저희가 유진이 잔금은 치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잘하시네요. 잔금을 원래 10%를 계약금으로 낸 상태였고, 아마 오늘 잔금을 치른 것 같아요. 나머지 3,200억 원은 모두 완납했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자마자 유진그룹이 뭐라 했냐면, YTN 이사들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통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6명 사내이사, 사외이사 합쳐서 6명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사내이사는 사실상 사장을 지명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으로 지명된 사람이 김백이라는 사람인데. 김백이요. 김백. 외자입니다. 아, 김백이요? 네, 일당백 할 때 김백. 김백. 네. 예. 이분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 알아요? 나 빼고. 잘 몰라요. 네. 그분이 잘 모르시죠. 그게 여기 나오고 있어요. 얼굴을 많이 봤네, 또 주로. 부역자예요? 2017년도에 그 언론노조가 그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공개했는데 거기에 이제 당당히 얼굴을 올립니다. 삿대질하고 있는 얼굴 보니까 기억이 저분이 나네요. 김백 씨고. 아마 상무였나 그랬죠. 네. 그 YTN 6명 해직 사퇴 때 인사위원이었어요. 후배들 자르라고 한 사람이고, 저랑도 악연이 있는데, 그래서 선배들이 잘리고 나서 제가 주말 근무하다가 네. 벽에다가 복직시키라고 붙여놨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떼라 그러더라고요. 네, 저 사장이. 네, 저분이 김백 씨가. 김백 저분이 우리 자천시켜서 네. 아. 그때라 그래서. 우리 그때라 그래가지고 관심 싫다고. 네. 그래서 막 언성을 높이고 한참 싸웠어요. 네. 네. 그때 안 싸웠으면 제가 여기 안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광주 발령 날 때도 아니, 그거 안 됐다고 광주로 자천을 보내요? 이제 벽보 안 됐다고? 조합 벽보 안 활동을 됐다고? 열심히 하는 몇 명을 찍었어요. 이 젊은 기자들 몇 명을 아. 5명을 찍어가지고 내려 보냈죠. 그때 제가 본 저분은 적이 YTN 내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김백? 저분은 나갔습니다. YTN에서 할 거 다 하고 나갔어요. 사무까지 다 하고 아. 나가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무슨 짓들을 벌였냐면
공정 언론 국민연대라고 만들어서 알아요? 잘 아시나요? 그 공정을. 맨날 저쪽에서 문제 네. 밀어내고 하는 그 단체.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하고. 네. 그래서 정권의 나팔수 노릇했죠. 그러니까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해서 무슨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 물론 뭐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은 그런 꿈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네. 이거는 결국에는 용산에서 장악하려고. KBS처럼 만들려고 하는. KBS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사장과 이제 노조 위원장으로 만나시는 분. 아, 예. 그럼 이제 정말 어디 만나기 싫네요, 제주도로 진짜. 좌천되는 저희가 거 뭐 아니에요? 기자 출신. 섬으로. 예, 기자 출신이죠. 예, YTN 만들어질 때 95년도에 SBS에 계시다가 SBS 전에 KBS에 계셨고. 유해림 같은 네. 비슷한. 유일임하고 거의 비슷한 네. 비슷한 수준의 그런 빌런입니다. 유인 아니 네. YTN이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네요. 예. 지금 사장 임기가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근데 9월까지라 네. 그거를 도중에 그냥 중간에 해임시키겠다. 사장을 해임시키면 되게 절차가 복잡해요. 네. 막 3분의 2 이상, 2 이상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서 그냥 두고 사내이사를 김백 씨로 지명을 한 다음에 그냥 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임을 안 시킨 상태에서. 오늘 그리고 사장이 두 현 명이 사장은 그냥 사내이사로 두는 거죠. 그냥 그런 식의 꼼수를 부릴 것 같다고 예상을 해요. 결국에는 이 방송사들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사장 바꾸고 보도 주무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국 전이 과거의 있을까요? 적폐 인사들이 다 귀환하고 있는. 그렇네.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상무로 지명된 분이 또 김원배 씨라고 있는데 이분도 희대의 오보를 내셨어요. 김원배님이요? 예, 그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우리 당문이 이사했던 김원배 말고 딴 네. YTN. 까먹었잖아요. 네.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희대의 오보. 네. 그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쪽도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워싱턴 특파원이 쓴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핵 YTN 개발 저렇게 나왔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핵무기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 이거 네.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나죠. 미국도 난리 날 텐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희대의 오보예요. 왜 한 건데요, 근데 김원배는? 정보 출처가 있었을 텐데 네. 그 외신을 잘못 해석했대요. 저기 잘못해서 주변국 네이버스를 잘못 해석한 탓이었다 나오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본문에 나온. 네. 네. 김원배 씨, 또 김건희님 이사 아임백이라고 다 백 하셨네.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네. 이렇게 사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가요? 이게 최다의 출자자 변경이 된 상태에서 집행정지가 되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일단 집행정지가 되면 방통위 승인이 안 되면 유진그룹은 YTN 주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아마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적어도 사장을 그런 식으로 임명하지는 못할 거예요. 3,200억 그냥 계좌이체 다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네. 그럼 이번 판결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YTN 운명을 가르겠네요. 네, 근데 이런 게 인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인용이 일단 명백하게는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죠.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한 것이잖아요. 사업부가 이제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잘 판단해 주셔야 되고 두 네. 번째는 YTN이라고 하는 중공영 방송의 공공성을 이제 지키는 것들에 대한 그 참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법부가.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기업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공공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법원이 판단하시면은 뭐 합리적이라면은 당연히 인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시급하게 계속 빨리 밀어붙여갖고 이걸 되돌리기 더 어렵게 만들려고 속도를 내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이게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법원 판결하는데 시간이 걸려버리면 법원도 이 상황을 다 그럼 되돌리기 부담스러워지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속도를 내는 3,200억 거라. 원도 입금했고 네. 대표이사까지 새로 선임하고 여러 가지 경영권 인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만약 이걸 원점으로 되돌리면 본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려는 속셈인 거죠.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KBS는 어떤 일이 있었죠? KBS는요. 설 연휴 직전에 이제 저희가 대담 했죠. 그 정말 너무 치욕스러운 방송이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시청자 게시판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도 지금 엄청난 이제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조금 이따가 오늘 메인 토크에서 네. 자세히 좀 다루기로 하고요. 또 하나 KBS의 그 독립성이라는 것이 또 발휘되는 게 그 감사라는 그 기구 조직을 통해서 감사. 예, KBS를 감사하는 네. 그 조직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중요한 그 요소죠. 네. 근데 지금 KBS의 감사와 사장이 이제 한판 지금 붙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과. 박민 사장과 네. 이제 박찬욱 감사라고 지금 KBS 이제 감사신데 발단은 그 감사실에 그 부장급 부서장들 인사를 사장이 지금 밀어붙여서 강행을 하면서 교체를 지금 해버렸어요. 네.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저희가 이제 후토크에서 조금 다룰 텐데 감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지금 훼손하는 이 좀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요 네. 부분 후토크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토크는 요거 얘기 먼저 하고 가자. 뭐요? 이 감사 이야기를. 후토크 때 한다는 게 지금 후토크, 한다는 네, 거야? 지금 하자. 아니, 지금 좀 지금이 후토크군요. 지금이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나중에가 됐으니까. 나중에가 지금 나중에. 제가 처음 느껴보는 진행이라 몇 초 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 박민 2주 만에 왔더니 10만 돌파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후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뭐냐면 저희 KBS 이제 감사라는 이제 직제가 있어요. 말 그대로 KBS를 감사하는 그 기구입니다.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실에서 이제 실무진을 이끄는 이제 부서장들 3명에 대해서 지금 설 연휴 직전에 대답 나간 그날 저기 임명을 강행을 해요. 사장이. 네. 근데 그 전에 한 2,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용이 물밑에서는 이 감사와 그 인사권자인 어쨌든 간에 사장 간에 이 인사를 하려고 했고 사장은 감사는 나의 독립성이라는 것들이 온전히 보존되기 때문에 네. 이거 받을 수 없다 해서 이게 물밑에서는 뭐 법적인 뭐 이 다툼의 여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다투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장이 그냥 이제 임명을 강행을 해버린 거죠. 임명을 강행을 하면서 수면 위로 이제 완전히 올라와 버린 것이고 원래 감사 동의를 받아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통상은 감사가 지정한 자를 사장이 그냥 그 임명만 하는 거죠.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주체가 감사인 겁니다. 인사권의 감사 주체가 인사에. 감사인 그게 KBS 감사 직무 규정이라는 것에 있고 오히려 결격 사유가 감사가 그 지정을 하지 않는 부적격자하면은 결격 사유가 오히려 되는. 네. 그래서 이 주체는 있고 5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이런 인사가 있은 적은 없죠. 그리고 사장이 인사를 강행하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KBS 뭐 수신료 분리고지라든지 이런 문제의 쇄신을 위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수신료 분리고지랑 감사실 부서장 3명 바꾸는 인사랑 완전히 이건 뭐 아무 설득력이 전혀 제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어서 아마 이제 그 감사실에서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 온 그 3명의 부서장들을 지금 업무 배제를 시켜버리고 오히려 이 사안 자체를 감사가 감사하겠다. 특별 감사하겠다. 사장이 이렇게 독립성을 침해 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특별 감사반을 지금 꾸리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네. 이제 사장과 감사가 어쨌든 간에 충돌했던 것은 초유의 일이 맞죠. 초유의 일이고 근데 이게 뭐 더 본질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그냥 단순한 이 인사권 행사를 위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박민 사장 전 과거 시절에 박민 체제 전까지 지난 5년 동안에 KBS에서 일어났던 소위 말하는 그 언론인 총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모니터링 통해서 꾸준히 얘기하는 오히려 KBS의 그 편향된 보도들,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5년을. KBS의 그 방송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의 보복 기구가 되는 거죠. 보복 기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오늘 이제 그 이사회가 열렸거든요. 임시 이사회가 열렸는데 네. 그 임시 이사회에서 박민이 고백을 하죠. 인사 보복을 위한 뭐 그 언어를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해석을 하면 그거예요. 이제 백서를 만들겠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얘기는 꺼냈었거든요.
이 과거에 대한 그 평가를 자기네들의 시각과 주관으로 편향되게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가지고 이 감사실이 움직여서 거기에 대한 그 관계자들, 취재 기자들, PD들, 제작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복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오늘 사실상 고백한 그때부터 사과 방송 자기들 맘대로 하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예, 감사도 맞습니다. 예. 자기들 시각에서 이걸 다 다시 살펴보겠다. 정리가 좀, 네. 좀 복잡하잖아요. 이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감사원이 KBS나 MBC 이 감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외부 감사원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징계 사유를 막 찾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징계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이제 KBS,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감사원을 동원한 것이죠. 그 감사원이 언론 장악 기구로서 이제 도구화되고 수단화됐던 건데 그걸 이제 내부에 그거를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송 제작 장악을 위해서 감사 내부실을 인사권을 통해서 장악을 먼저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불법적인 게 있습니다. 업무 감사 직무 규정에 보면은 감사가 감사 부서의 직원으로서 적당하고 인정하는 자여야 돼요. 네. 감사의 권한이 굉장히 큰데도 이것을 패스를 해버린 거죠. 지금도 충분히 장악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만족을 안 하는 거군요. 기록을 남기고 또 보복을 하고. 그렇죠. 아. 네. 감사는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부터 있던 감사인데 네. 감사는 이렇게 함부로 자르고 이러기가 어려운 그렇군요. 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서장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면서 이제 KBS에서 사장은 막 정권이 바뀌면서 현재 지배 구조에서 이렇게 바뀌고 한 적은 있었지만 네. 감사가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는 없었어요. 아. 그만큼 감사의 독립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온전히 이게 좀 보존이 되어 왔던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도 그 감사 임기가 이제 12월까지거든요. 그 KBS 사장 보궐 임기도 12월까지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시간들이 짧고 과거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청산 작업을 하기에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뭐 과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 지금 박민 체제가 이런 것들을 청산을 하긴 해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빨리 감사실을 이런 식으로라도 장악을 해서 그 청산 작업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지금 인사권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명 동의서가 있거든요. 국장. 근데 그게 아무리 무기력화 시키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신경 쓸 것 같아요. 네. 박민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하자나 문제점들을 발견을 해서 그걸 이제 정당화시키는 계기로서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부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에 들어갔다. 내부 구성원들이 이제 더 팔짝팔짝 뛰고 난리 쳐야겠네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오늘 이제 이사회에서 일어난- 이게 불과 지금 몇 시간 전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한 5시 조금 넘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이제 박민이 이 실제로 백서 얘기하고 네. 아까처럼 인적 청산에 관한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아마 이제 다시 이번 주 내내 또 KBS 안에서는 시끄럽겠네요. 어떤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좀 이전과 다른 수준의 내부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이제 곧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가다가 또 감사 해임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안 되면은 네, 또 그러니까 감사랑 계속 충돌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갖고 감사가 경영권, 뭐 인사권까지 개입한다고 이런 해임 사유를 만들어서 그것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도 될까요? 네,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KBS 파우치 대담 부끄럽지 아니한가. 설 명절 밥상에 오른 이슈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이었습니다. 모든 기사가 대담 내용으로 도배가 될 정도였고 저도 박절이라는 단어를 막 찾아보고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일명 KBS 파우치 대담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언론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6가지 키워드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걸어서 대통령실 속으로 왜 너무 웃겨요? 제가 이거 되게 오늘 네. 슬픈 주제인데. 예. 아 그래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걸어서 근데 이거는 웃음밖에 안 나요. 저는 용산에서 찍을 줄 몰랐거든요. 자, 걸어서 대통령실 속으로입니다. 이게 대담이 맞는지 거의 미니 다큐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KBS 대담은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유례가 없었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소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저는 장르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완전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요? 네. 그러니까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메타버스가 있어요. 네. 메타버스가 이렇게 가상 세계잖아요. 네. 사이버에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바타들 실제 인물인 것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공간도 굉장히 약간 초현실적으로 보였고 네. 대담하는 관계도 그렇고 그걸 보고 있는 저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네. 저는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새로운 메타버스를 그 정도로 좀 네, 약간 아직도 신선한. 사실은 다가와지지 않아요. 이걸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나 계산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비판이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들이라서 비판할 가치가 없다. 너무 가치가 수준이 아니라 낮다. 비판의 불가능성이란 걸 비판의 불가능성을 좀. 이게 지난주 언론화사 끝나고 했던 거잖아요. 그 언론화사 맞아요. 라이브 끝나고 이제 집에 네. 가서 이걸 실시간으로 보는데 정말 설마 뭐가 나오겠지. 네. 뭐 앞에 뭐 이렇더라도 설마 뒤에 가면 뭐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겠지. 네. 그러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게 예고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기례적으로 이 녹화를 얼마나 이걸 또 뜯어 고치고 하려고 했는지 네. 녹화하고 3일을 지나서 그쵸. 방송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쵸. 방송 중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때 저기 명품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다 담아냈다 이렇게 광고했잖아요. 네. 근데 개풀 그런 것들은 아니고 오히려 물어야 될 것들을 묻지 못하고. 근데 박장범 앵커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 뭐 연차가 높은가요? 그렇죠. 뭐 그분이 고지부장님보다 고대영 사장님 때 높아요. 네. 고대영 사장님 때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시죠? 비서실에도 있었죠. 예, 비서실에도 있었고. 네. 요 뉴스9 이제 박민 체제 바뀌면서 이제 이소정 전 앵커가 국민들께 시청자들께 인사도 못하고 하차한 상황에서 바로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사과 인가요? 방송을 하고 했던 양반이고 네. 그 전에도 의료진단 앵커를 했었습니다. 그게 전 정권에서 앵커 한 거잖아요. 전 체제, 그러니까 네. 전 사장 네. 체제 때도 의료진단에서 이제 앵커를 했는데 혹시 자료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예, 이게 이제 당시에 의료진단 라이브. 박민식이 나왔어요. 이게 아마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7월 이 수신 네, 그 이익을 정도일 겁니다. 추진한 23년 7월 2일. 공영방송의 저 한번 역할과 들어보시죠. 고대영 사장 해임 판결에 대한 그 멘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불법 해임과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인지 이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요 진단 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멘트가 나가고 나서 상당히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이 많이 나왔었죠.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멘트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 잘 들어보면 그냥 뭐 멘트 한 것처럼 들리지만 현 정권은 선, 전 정권은 악프레임을 딱 만든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네. 불법 해임한 고대영 전 사장. 근데 그 고대영 전 사장 해임이 뭐 법적 판결 이전에 이미 그 당시에 그 내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그 촛불으로 시작됐던 그 시민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공영방송을 고대영. 망친 뭐 김장겸 그렇죠. 뭐 다 똑같은 것들이지 근데 않습니까? 법원이 해임이 무효라고 한 게 결국에는 해임할 정도까지는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그거지. 그게 이 사람이 강규형이- 무죄고 예, 완전 맞습니다. 순수하게 예.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의혹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이분이 고대영 전 사장님께서 그 국정원 금품 수수 의혹도 있었고 그럼요. 예. 그리고 KBS 민주당 도청 의혹도 관련된 어떤 의혹도 있었고 네. 그 KBS 파업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죄 때문에 과도하게 해임까지 하는 것은 무리였다라는 게 사실은 이 정도면 해임 사유 아니에요? 뭐저 얼마나 더 개인적인 잘못-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사법부 판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가 네.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김희철 사장 해임되고 막 방통위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분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이런 멘트를 한 게 있어요. 박장범 전 앵커가 그때 이제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고대영 사장님께서. 그리고 네. 뭐 KBS 구성원들 정말 화가 많이 나셨죠.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고 뭐 KBS 어떤 파업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묵묵부답하시니까 그 국정감사장이 약간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박장범 앵커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네. 얘들 그 KBS 기자들 얘들이 깽판 쳐도 여론 괜찮아. 여론 괜찮아 이런 말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구성원에서 내 편 적을 이렇게 확 나눈 상태에서 이 KBS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할 만하네요. 같이 대담을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었네요. 이분이. 저는 KBS의 이 약속 대담이 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10년 앞두고 10년이고 그다음에 2년차 대통령 대담에서 녹화로 진행되는 것도 유례없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뭐 3일 동안 편집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왜 이동건 앞세워가지고 박민 사장을 내세워서 왜 KBS를 때려잡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게 이 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의혹들을 이런 식으로 딱 미화시켜주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네. 좀 너무 아니, 아무리 궁금했어요. 그래도 그 백을 파우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지록이마라는 말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의 또 항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잠시 댓글을 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윤 방송의 결정체였다라는 평가와 함께 300만 원 디올백이 조그만 파우치로 변신하는 또 언론인이나 기자에게 지나치게 대우해 주지 말자. 평범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으로 대하면 족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인 전체가 욕을 먹기도 하고 강자와 약자 구분 없이 진실을 찾기 취재하는 사람 기레기. 상당히 빠르게 넘어가네. 네. 용산의 방송.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예. 부끄럽지 않냐, 박장검 앵커 하면서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저는 약간 진짜 뭐 왕이랑 신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그렇죠.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 네. 신하가 뭔가 마사지해서 최대한 왕의 심기에 편한 질문을 던지고 네. 답을 듣는 그 공영방송 저는 앵커가 이분을 보면서 신념이 있지 않고선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자기 기자의 부끄러움을 모르나? 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앞서도 네. 보셨지만 이 박장범 앵커 개인이 아주 이 우리의 공적 전파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 뭐 이런 거를 표명하고 그 해소하는 걸로 뭐 이용한 것밖에는 아니다. 저게 네. 공영방송 앵커로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맞는 것인가. 저널리즘이나 이런 것을 정파적 투쟁의 수단화 시킨 거죠. 그래서 작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KBS 쪽이었나요? 그 앵커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로 독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맞아.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저는 많았는데 기자분들도 정파나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이제 권력에 적용했을 때는 다른 어떤 신념이 작용인데 그걸 우리가 보통 저널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자기 어떤 정파적인 신념만 가지고 이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심은정님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박장범 앵커 나중엔 엎드려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 이렇게 이런 거의 그런 구조였죠. 약간 네. 그 좀만 시간이 더 인터뷰하실 때도 길었으면 약간 15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보셨나요? 약간 다들. 실제로 그렇게 자세를 하셨더라고요. 자, 네. 다른 기자들한테 끼친 해악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또 네. 다 같이 욕 먹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게 연출됐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시민단체, 언론단체 비판 성명도 잇따라 나왔는데 길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뭐 대표적인 언론 시민단체인 민원연에서 네. 당연히 성명이 나갔었고요.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운 대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에 대한 사과
어떤 향후 조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오히려 네. 분노만 더 키운 그러한 이제 대담이었다라고 이제 민원연에서 했고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가 바로 그 당일날 나갔습니다. 네. KBS 이제 자신들의 어떠한 사과 이런 건 아니죠. 어쨌든 굉장히 어떠한 자신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명서를 내셨는데 왜 이 부끄러움에 목쓴 공영방송과 국민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KBS 구성원들의 몫인가라고 큰 한탄을 네. 하는 성명서도 차라리 용산 발표했습니다. 포차를 찍지 그랬나. 라가 제목이었습니다. 네. 자, 이게 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대담을 하면 이제 실제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풀 버전이 대통령실은 뭐 각본 없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언론사에 있으면 이 풀 버전이 있기 때문에 풀 버전을 보면 사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외주 PD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풀 버전이 KBS 내 보관이 돼서 구성원들 같이 공유할 수 있나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카이브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총 녹화 분량이?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기 외주 제작으로 이게 진행이 된 부분이어서 지금 이제 방송이 된 부분은 당연히 남아 있죠. 이거는 뭐 인터넷으로 됐는데 사실상 이제 더 문제는 그 방송 온에어 되기 전까지 편집본 자체가 사실 어떤 검수 과정을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뭐 정말 저기 용산을 한번 거쳐 왔다 갔는지 아닌지 뭐 이게 진짜 사장이 이걸 한번 보고 무슨 뭐 언지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더 좀 파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거 가장 뭐 역사상 치욕적이라는 부분 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 사실 과거에 뭐 MB 주례 연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내부가 엄청나게 이렇게 분노했었고 외부에도 이런 비판들을 가했고 한데 이건 무슨 사실 용비어천가를 넘어서 그냥 저널리즘을 헌납한 거잖아요. 네. 거의 뭐 포기한 것이고 헌납한 부분에서 치욕적인 것이고 또 하나 이게 저희 사실 구성원들이라고는 이제 박민의 간택을 받은 그 CP와 뭐 아주 그 소수에서 사실상 외주 그러니까 KBS PD들은 사실상 여기에 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죠. 그만큼 이 치욕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걸 밀어붙인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경영진들이라는 작자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시청률 뭐 9점 몇 프로 찍었다는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어떤 지점에서 시청자들이 비판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게 정말로 좀 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정말 치욕스러운 거죠. 궁금한 게 그러면 KBS의 그 구성원들이 봤을 거잖아요.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봤을지 또 어떤 반응이었을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외부에 지금 저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내부 구성원들이. 더 크게 자괴감이 드셨겠죠. 그럼요. 네. 저는 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다른 질문 쭉 하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로 넘어갈 때 이제 개식용 금지법을 앞에 굳이 걸쳐갖고 네. 그 영상 찍을 때부터 앞에서부터 김건희 사진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이 치밀하게 연출해서 뭔가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이 작업들이 좀 사흘날 편지. 처음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새로운 세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내부 구성원들이 일단 우리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도 되게 구리다. 구리다. 색감이나 이런 게 KBS의 영상과 앵글이 아니에요. 저거는. 네. 그리고 자리 배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좁아 보이던데 저런 조그마한 거 테이블에. 자체가 네. KBS의 문법이 아닌 거예요. 저거는. 네. 근데 KBS의 타이틀을 달고 나갔죠. 달고 나갔죠. 그리고 또 하나 공교로운 게 그 엔딩 크레딧에 그 연출자가 없어. 뭐가 없다고요? 그래요? 연출자가 근데 이제 없어요? 저도 그걸 조금 더 알아봤더니 뭐 저희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또 뭐 그렇게 없이도 엔딩 한다? 크레딧 없이도 그냥 제작 KBS 이런 게 있어서 제작 책임자 이름이 빠졌다는. 단적으로 이렇게 그것만 딱 해서 뭐 문제다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게 그거 만든 있지만 외주사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 외주사는 알죠. 외주사는 저는 알아요. 알죠. 연출 근데 이름을 그게 이제 가지고? 그 엔딩 크레딧의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고 근데
통상 이제 몇몇 다른 프로그램들도 정규 프로그램 중에도 그런 게 있대요. 제작 KBS로만 그냥 나가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자꾸 그러면 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화가 이제 회자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생방송이었고 뒤편에 이제 조금 VCR물이 붙으면서 그 엔딩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는 또 다 남아 있어요. 굳이 또 비교를 하자면 뭐 이런 것들도 좀. 저는 궁금한 게 이 파우치 아이디어는 앵커한테 나온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준 겁니까? 그거 진짜 그걸 이거 나한테 저한테 되게 여쭤보고. 신박한 파악할 수 아이디어라고 있으면, 생각하는데 몰라요? 되게 그게- 정제된 단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줬으면 네. 그 이제 신보도 지침이 되는 것이고요. 네. 박장범 앵커가 스스로 그렇게 했어도 대통령실에서 신보도 계속 지침인 파우치라고 거죠.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아닌가? 이 파우치, 등장한 거예요, 이 파우치는 이번에 특히 이슈가 돼서 저는 처음 그렇죠. 네, 예,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파우치라는 거를 기사 검색을 했어요. 근데 나오던가요? 이 이전에 네. 파우치라는 단어는 이와 관련해서 거의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용산에서 지침을 줬다면 정말 진짜 큰 문제고 그걸 스스로 박정범 알아서. 앵커가 그렇게 용어를 맞서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인 거죠. 자기 검열을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슬픈 거죠. 이게 명품백이냐 파우치냐로 우리가 아웅다웅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럼 파우치도 파우치인데 조그마한 뭐 이런 거 굳이 붙여갖고 또 놓고 갔다가 저는 최악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은 지력 위마라고 부르지 말고 지력 위파 뭐 이런. 재미없는 얘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니 거기 영상 보고 어떻게 그게 놓고 간 거예요? 그냥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러고 받은 건데 이걸 마치 조그만 거 그냥 쓱 놓고 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가 표현한 아주- 거 자체가 네, 매정하게 못 끄는 게 문제다. 이런 단어들이 이런 말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 낳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죠?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 명품백 논란에 아쉽다. 네. 입장 표명 매우 37%가 적절하다고 표명을 했고 나머지- 나머지는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적절하다. 합치면 100을 훨씬 넘는. 오 100을 왜 넘는 부적절하다가 거죠? 67이랑 매우 부적절 합친 거 네, 그런 아, 거 같아요. 합쳐서 그래서 그렇군요. 부적절이 67, 67, 적절이 27일이 27일 거예요. 27 이네요. 10, 27이 37이 아니라 67대 27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저게 부적절하다는. 첫 조사인 것 같은데 한 70, 명품에 거의 뭐 70% 10명 중에 7명은 네. 저 대통령실에 부적절하다고. 아쉽다 저 네. 설명이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명품백 논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검찰과 경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요게 이제 54% 정도 됐고 대응 필요 없다. 이제 부속실 설치, 사과 등 추가 입장 표명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 그거 맞나? 여론조사 심의.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두 번째에서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매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고 할 만큼 시원하게 사과나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또 분노를 하셨는데 보수 언론들조차도 이런 모습에 아쉽다, 몰카 공작이었다고 또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걸까요? 각자 사과값이 요새 많이 올라가지고. YTN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정신줄을 저는 많이, 김백 예. 대표이사 때문에 지금. 김백 네. 사과를 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전 총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과하는 순간 뭐 물꼬를 틀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 지속된 거잖아요. 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유감 표명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뭐 여러 가지를 다 언급하면서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유감이다는 표명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나 전혀 정말 매정하지 못한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네. 아니 근데 이분들이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은 거죠. 사과를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양심에 충실한 거죠. 양심적 사과 거부.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용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는 거니까 그 최선 자기들 다했다 하는 게 아쉽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건 아쉬울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해야 될 사안인데. 사과는 사실은 거의 한 적이 없죠. 다른 큰 사건에서도 그렇죠. 그럼요. 이태원 네. 참사도 그렇고요. 오송 참사도 그렇고 최상병 참사도 그렇고요.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도 어떤 네. 책임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공감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그거는 감정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비판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네.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책임에서 인정하는 어떤 첫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3번은 결코 묻지 않는 것들, 아는 것들. 정말 정작 물어야 될 이야기는 박장법 앵커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 식용 얘기는 나왔는데 이태원 참사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고발 사주, 사법농단 다 풀어줬죠. 박정훈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라든지 홍범도 흉상 철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서일까요?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디올백도 네. 이 명품백도 저는 처음에 앵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대통령 부인 신부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몰카로 촬영이 됐을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의아한 점이라고 해서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두 번째 의아한 점, 세 번째 의아한 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 끝났어요. 그냥 경호 얘기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경호 얘기해서 그런 몰카 들고 들어간 게 이상하다고 하면 다음에 그 명품백 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고 명품백 어떻게 처리됐으며 왜 받았으며 네. 이거에 대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거에 대한 추가 질문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김영란법 위반 논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국고로 귀속시키는 게 맞냐 틀리냐. 네. 최소한 그런 질문이 한두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매우 동의하는 게 그 쭉 보시면 패턴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컨버세이션이라는 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하고 그럼 거기에 다시 꼬리를 물고 질문이 그쵸. 가고 네. 이게 맥락이 이제 흘러가는 그쵸, 거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거는 QA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기획된 것이고 그렇죠. 연출이고 조작이고. 근데 만약에 뭐 고발 사주니 뭐 사법농단 무죄 이번에 저기 박정훈 대령건 뭐 우리 이태원 참사 이런 정권이 부담스러운 이런 질문들을 던졌으면 네. 방심위가 편향성 질문을 했다고 시기를 아 진짜 그렇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앵커가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있었잖아요 질문이. 그럼 뭐 사퇴를 요구했니 많이 앞에 이런 이제 논란이 됐던 사안을 얘기해요. 그러면 실제 사퇴 요구를 했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한일 관계에 대한 뭐 논란이 있는데 뭐 기존의 정치인들은 국민 감정을 생각해서 뭐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 네. 그럼 기시다 총리와는 뭐 호흡이 잘 맞냐? 잘 맞는 파트너라고 보세요? 한중 관계 막 얘기하더니 끝에는 시진핑이 그래서 방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 그러니까 논란이 될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논란이 될 거 자기가 그냥 물타기를 해주고 대통령이 답하기 편한 질문으로 녹화를 할 수밖에 가버리는. 없었겠네요. 이걸 생방으로 했으면 큰일 났겠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진짜 그러니까 고민했구나. 애초에 이 대담이 기획됐던 게 뭐 국민과 대화를 하거나 궁금증을 해소해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네. 그리고 뭐 하나 했다 10년에 이거 하려고 만든 대담이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 해소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네. 무리죠. 대담이 원래 대화도 그렇고 A와 B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A와 A 다시 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인인 거예요. 앞에 있는 분이 기자가 아니라 그냥 윤석열의 어떠한 거울 이미지가 앉아서 네. 서로 이렇게 대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석열과 윤석열이 대화한 네. 네.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한 질문. 저는 박상범 기자 앞으로 이 장면이 미친 듯이 회자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뒤까지.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남는 거죠. 되게 역사에 남아야 될
알겠습니다. 키워드 5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이번 KBS 대담이 끝난 후에 KBS 사측이 보인 태도도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언론아싸에서 가장 먼저 폭로한 내용이죠. 대통령이 출연한 KBS 대담 외주 PD가 제작했다. 그리고 2박 3일 편집하고 다른 언론에 스크립트도 주지 않았다는 것도 큰 논란입니다. 사전에는 보통 이런 걸 공유해 주나 보죠? 그렇죠. 아니 뭐 어찌됐건 간에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뭐 대통령이 뭐 나와서 대담을 할 수도 있고 네.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너무 막 베일에만 쌓여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를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사흘 정도의 텀을 두고 또 온에어를 시키는 과정에서는 네. 얼마나 많은 그 개입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간 자체가 사흘이라는 시간 그쵸? 동안.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뭐 사실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점을 봤더니 약간 좀 삐뚤어졌어. 그게 뭐가요? 아마 그 프롬프트를 놨지 않았을까. 근데 그냥 제 사견입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아예 질문들이라는 패턴도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Q&A로 끝나버리고 그냥 뭐 깔아주는 그 해명에만 좀 네. 치중하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그 기획된 거죠. 기획된 것이고 그게 이제 외주 제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면서 네. 사실 이제 외주 제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CP가 이제 한 명이 있고 그 외주 제작에서 하면 외주라는 건 사실상 주문 생산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일종의 그 요구하는 그쵸. 대로 돈 만들어 주는 와야 대로 되는 만들어주는 것인데 거죠. 예. 거기에 뭐 제작의 자율성, 뭐 우리 뭐 저널리즘의 원칙 이런 것들이 과연 담겼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뭐 외주 PD별로 뭐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독립 PD들이 독립성 갖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지금 구조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이번 것 구조에서는 같고.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스크립트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찾아보려고 풀 워딩을 대통령의 워딩을 보려고 해도 KBS 사이트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풀 영상이 있으면서 대통령 워딩을 쭉 정리해서 보통 요새 라디오 불리나요? 프로도 그렇고 스크립트들을 만드는데 전문 보기 뭐 이런 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네. YTM 무슨 얘기하려고 했죠? 근데 보통 이게 이런 대통령 대담 같은 경우는 KBS랑 하지만 KBS가 언론사들을 대표해서 그렇죠. 대리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기억을 되돌려 보면 청와대나 이런데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주면 그 중에서 취합해서 질문을 선정해서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제라도 하자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고 오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는지 잊으셨나 봅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신년 기자회견도 없이 아주 잘 짜여진 각본으로 만들어진 미니 다큐로 퉁치겠다. 이거는 절대 안 되죠. 기자회견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대통령이 그설 영상 한번 보시면 설에 노래를 또 아, 하셨다고. 이거 참 괴로운데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보셨어요? 아니요. 아 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대통령이 저 변인섭 씨의 노래에 되게 꽂히셨다고 했었는데 저분들은 다 용산 직원들이. 대통령 아, 씨 진짜요? 충만이래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비서관들 보이고. 저게 소통인가요? 아 진짜 보기 싫. 근데 저 앞에 갑자기 애들이 대통령실 안에서 뭐 축구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럼 대통령이 가갖고 막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거는 이제 리듬을 뭘까요? 아, 정말. 아니 저 풀 영상을 한번 네. 유튜브에서 찾아들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왜 보라고 하는 대통령이 거죠? 뭔가 소통할 네. 국민들에게 설 영상을 만든 거니까 한번 네. 볼 필요는 있어요. 보고 나면 이 대통령실의 어떤 기획 수준이라는 게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저 지금 영상을 이제 아마 그 KTV에서 제작을 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제 저게 배포가 됐죠. 어찌된 그 간에 현 정부가 이제 홍보의 수단으로 이제 좀 사용을 세금 하면서 들여가지고 만든 거죠? 각 언론사에 네. 이제 배포를 해서 주로 이제 과거에도 뭐 정권에서 이제 설날 되면 이렇게 메시지는 뭐 조금의 아이디어 같은 걸 가면서 네. 만들긴 해요 영상물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도가 될 때 인용 보도를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담겼다. 뭐 거기 비판도 들어갈 수 있고 한 건데 좀 이실직고를 좀 먼저 하자면 네. KBS에서 저걸 통으로 틀어버렸어. 아, 언제요? 설 영상이니까. KTV는 국영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국정 홍보를 위한 방송 목적을 가진 방송사의 제작물을 어떤 뭐 우리가 다시 재가공한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오내주고 KBS? 그게 국영 방송이죠. 어디에 어떻게 튼 거예요, 저거를? 보통 이제 저희 뭐 스팟 내듯이 네. 스팟으로 갑자기 저 나오는- 3분 네, 얼마짜리가 네. 풀로 나갔어요? 언제요? 예? 언제요? 그 나왔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래서 기습적으로 봐야 되는 저 거였군요. 조합이 상당히 강하게 사측에 그 회선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그렇게 해서 뭐 그 후에 몇 번 더 잡혀있던 게 저희의 뭐 항의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럼 이제 KBS 보다 추가적으로 갑자기 나가요. 대통령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이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아니, 저 노래는 뒷부분이고 앞에 이 어색하게 저 노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 풀 영상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어색한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남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소통 방식이 보여요. 그래서 박민사 선생님은 아마 진짜. 저걸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약간 빼앗겼다 선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풀 영상이라도 틀자. 자, 그럼 기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신년 기자회견. 이렇게 미니 다큐로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자들끼리는 기자회견이라도 하자, 뭐 이렇게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만약 권력이 원하지 않는 언론을 피해요. 그러면 언론은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자들은? 작가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아 기자. 기자들은 뭐 네. 어떻게든 뭐 대통령실을 통하든 근데 사실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취임했을 때만 해도 그렇죠. 그 네. 연수원에서 뭐 기자들 있는 천막에 찾아와서 뭐 앞으로 김치찌개 끓여주면서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하겠다 그러고 처음에 용산으로 옮기면서 도어 스태핑 하면서 소통 많이 하겠다는 걸 자기의 어떤 컨셉처럼 네, 얘기했잖아요. 자랑했던 사람 네. 아니에요. 근데 신년 기자회견을 이렇게 계속 미루면서 뭐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무슨 뭐 보도국장들이랑 뭐 간담회를 하니 많이 뭐 이런 기사도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네. 자기가 당당하면 기자들한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원래 기자들의 목소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묻는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충분히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안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안 했다는 걸로 그렇죠. 국민의힘이 엄청 얘기- 비판했어요. 엄청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있어서 그렇다. 네, 그리고 용산 나오겠다라고 하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심하면 너무 심해요. 2년 자기가 한 동안. 말을 왜 지키지 않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 초반에 신년 기자회견이라도 몇 번 했죠. 근데 그쵸. 지금 당선된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소통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소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분은 그냥 거기 자리가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거기서 편안히 잘 계시고 네. 관심이 없어요. 소통할 의지도 없고 그럼 대담 이런 식으로 합니까? 네.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피하는 걸까요? 뭘 아니면은 전 무시하는 거라고 무시하는 생각해요. 거. 국민 무시. 그래도 상관없다. 네,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두렵게 만들어줘야죠. 언론아싸를 통해서 언론 장악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총선이. 자, 알겠습니다. 광채님이 슈퍼챗 싸주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오늘은 200분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10만 회를 찍었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도배하는 분은 나가주시길 바라고. 도배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출연자분들도 여기 이제 실시간 채팅에 김권휘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 정말 궁금하다. 언론 종사자일까? 정말 내부에 관심도 많고 언론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많이 같아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님 어떤 분인지 본인 자기소개? 소개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가 지날수록 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감해지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경계해야겠죠, 교수님? 무감해지면 맞습니다.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한 단계일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사실 이런 KBS 대담을 보면서 조롱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조롱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뭐 방송심의위원회 탁동삼 디지털 성범죄 심의국 팀장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뭐요? 탁동삼이요? 네, 성함이 좀 특이하신데 상 받으신 분 아니에요? 탁동. 네.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네. 그 방심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를 해서 사실 많은 팀장님. 네, 지금 뭐 좌천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좌천당하고 탄압받는 와중에 그 이유는 이제 자신의 신념하고 실천이 동일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김준희 노조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번 사태를 아주 조금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다, 이 사건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언론이 해야 될 거는 질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기인 동시에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가 운이 좋았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였다. 라고 좀 삶을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롱에 지금 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언론화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방심위, 표적심의, 시민이 감시하는 운동을 민원연과 참여연대가 직접 방심위 회의 현장에서 벌이고 있다고요? 자료화면 우리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방심위 표적 편파 심의 감시 시민 방청단을 모집합니다. 2월 19일까지 모집하고 있고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신다고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한 10여 명 벌써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요. 네.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심위 류일임 위원장께서 네. 많은 방청단이 올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여기 220분이 넘게 계시니까 여기 반만 100분만 이렇게 함께 하셔도 정말 네네네. 누구요? 류일임 네네. 방통위께서 방심위원장. 방심위원장이 많이 긴장하지 않을까. 김건희 선생님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건희 선생님도 기다립니다. 2월 국민들이 19일까지. 뭔가 관심 갖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좀 알아야 약간 맞습니다. 부담을 네. 가질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민원연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YTN 와주라는 계속 되고 있습니까? 조금 떨어졌던데.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사시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지금이 약간 네, 매수 시점인 지금이 거죠? 일부러 돈 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딱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YTN도 다음 주에는 더 새로운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랩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새로 들어오신 김타원님께서 처음 들어왔는데 유익하다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언론화세에 대한, 그래도 계속하니까. 계속하니까. 그래도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지. 우리 국민들이 바로 서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언론이 바로 섰을 때 정말 네 분이 발로 뛰어가지고 약자들과 정말 진실을 위해서 발로 뛰어주시기를 제가 명령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분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